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계시제 16편 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왈 녹지 거 공실이 오세의요 정체어 대부 사세의니 고로 부삼한지 자손이 미으니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16편 2장에서 예악과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면 어떻고 제후에게서 나오면 어떻다. 뭐 이제 천하가 도가 있을 땐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가 도가 없을 때는 제후에게서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후에게서 나오게 되면 10세, 10세대 이 10세 안에 희불실 그것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제후에게서 나오면 천하의 예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오면 천자가 아니라 제후에게서 나오면 이렇다. 그리고 이제 대부에게서 나오면 5세에 그것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3장도 이제 그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녹지 거 공실이 할 때 요 공실이 요 공자가 제후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자 그리고 제후 이렇게 되면 천자 그러면 천하, 제후 그러면 국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자는 왕, 제후는 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오면 천자를 나타내 주는 거고 공이 나오면 제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맹자에 가게 되면 맹자 시기에 가게 되면 제후들도 전부 왕이라는 호칭을 큰 나라의 제후들은 다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양해왕, 제선왕 뭐 이렇게 다 왕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직 공자 때만 하더라도 제후들이 왕이라는 천자에게만 허락되었던 왕이라는 호칭을 제후들이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공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실하면 이렇게 공이 나오면 이것이 제후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왕이 나오면 천자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지 거 공실이 그러면 녹이 공실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녹이 제후에게서 떠난 지가 5세의요 5세대 5세대가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지금 공자의 나라는 노나라, 이 노나라는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의 임금이 제후인데 공인데 노나라의 공인데 이 노나라에서 이제 많은 신하들을 등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일을 하면 녹을 받아야 되죠. 그 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녹이 공실에서 이 신하들한테 녹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녹이 공실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실이 아닌 다른 데서 이 신하들한테 녹을 줘요. 물론 공실의 이름으로 주겠죠. 나라의 신하들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신하를 등용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신하를 등용을 안 할 건지 그 신하를 높은 지위에 쓸 것인지 아니면 낮은 지위에 쓸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 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대부죠. 노나라에서 대부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부가 어떤 신하들을 등용을 하고 신하들을 뭐 쫓아내고 신하들을 진급을 시키고 신하들을 뭐 귀양을 보내고 뭐 말하자면 그런 일들을 공실에서 임금이 제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대부들이 한다 그거죠. 요 대부 이 집안이 당시 노나라에서 이 집안이 삼환 요 표현이 곧 바로 나옵니다. 삼환이라고도 하고 삼가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삼환이나 삼가가 누구냐 그러면 맹손씨 그 다음에 중손씨 맹손씨 숙손씨 그 다음에 개손씨 요 세 집안이 삼환 혹은 삼가 이래요. 이게 원래 노나라에 환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환공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 백, 둘째 아들 중, 세 번째 아들 숙, 네 번째 막내 개. 백, 중, 숙, 개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큰아들이 이 아들들 넷 중에 큰아들이 장공이라는 후계자 제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환공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하겠지만 큰아들이 장공이라는 제후가 되고 나면 요 나머지 세 아들들하고 이 임금이 된 제후가 된 이 큰형하고는 완전히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집안끼리 이제 큰 집 작은 집 해야 돼요. 요 제후를 큰 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중손씨 요 집안이 중손씨인데 이것을 맹손씨라고 마지라는 맹자를 써서 맹손씨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마지가 아니라 둘째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숙이 셋째가 숙손씨, 막내가 개손씨 이렇게 해서 이 환공이라는 임금에게서 이렇게 이제 갈려 나온 세 집안을 삼환 이렇게 하고 세 집안이라고 그래서 삼가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하는 이 세 집안이 노나라의 국정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녹이 공실에게서 떠나간 지가 5세대가 되었고 정체어 대부 사세운이 정치가 국정이 대부에게 미쳐 요건 미칠 채자로 미칠 급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대부에게 채 미쳐간 것이 대부한테로 간 것이 4세대 4세가 되니 그러니까 이제 4세가 됐으니까 대부가 국정을 장악을 한 것이 4세대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2장에서 말했던 거에 따르면 예약 정벌이 대부에게서 나오면 5세대 안에 상실하지 않은 적이 드물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따르자면 지금 정치를 대부들이 장악한 지가 4세대가 됐으니까 막바지에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 삼환지 자손이 미은이라. 그래서 삼환의 자손들이 미약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뭐 똘똘한 능력 있는 걸출한 그런 인재들이 못 나오고 저 세 집안에서 요 삼환이죠. 지금 요거 황공의 자손들. 그 삼환의 자손들이 형편없이 볼품없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녹이 공실에서 떠난 지가 5세대, 정치가 대부에게로 온 것이 4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 5세대 이것이 요거고 요 4세대 하는 것이 요건데
5세대는 노나라에 문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문공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공 이후에 선공, 성공, 그 다음에 양공, 노나라 임금들입니다. 소공, 그 다음에 정공, 이 5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는 소공하고 정공은 많이 나오고 소공도 더 나오고 이렇게 가끔 나오고 이렇게 되죠. 선공, 성공, 양공은 이제 공자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니까 논어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5세대가 그러니까 선공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공실이 약화돼 갔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대부에게 정치가 온 것이 4세대다. 그럴 때 이 4세대는 계무자, 계도자, 계평자, 계환자 그러니까 삼환이라고 하지만 그 세 집안이지만 그 중에서도 맹, 숙, 계 중에서도 이 계씨 집안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씨 집안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무자, 계도자, 계평자, 계환자. 예, 여기 이제 기원전 535년부터 기원전 492년까지 예, 이렇게 됐고 이것이 약 4세대,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요때 예, 계씨 집안에서 그 이제 국정을 예, 장악을 했는데 이제 계환자 때 오게 되면 이 계평자에서 계환자로 넘어갈 적에 그때 이제 그 가신들 요 계씨 집안의 가신들이 이 반역을 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후가 이제 천하를 좌지우지할 경우, 그 다음에 그 안에 대부가 그럴 경우, 그 대부의 가신인 배신이 국명을 장악을 하게 되면 3세 만에 상실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배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공자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은 조금 주제가 바뀌죠. 아까 2장하고 3장은 그런 이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4장은 이제 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것은 익자사무, 손자사무, 손자사무 이렇게 요 이야기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공자왈 익자사무오 손자사무니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다문이면 이그요 우편벽하며 우선유하며 우편영이면 소는이라 이랬습니다. 익자 사무 나한테 이기 되는 자가 세 종류의 벗이 있고 손자 나한테 손이 되는 경우의 벗이 세 유형이 있다 이랬습니다. 우선 이 익자하고 손자 할 때 이 익과 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익자가 나오면 이익 손자가 나오면 손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번역들을 하곤 하는데 뭐 아주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익자가 나왔을 때 이익이라고 하면 요 이자의 의미가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손해 할 때는 손자보다 해자의 의미로 저 손자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뭐 아주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익하고 손을 이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익자와 손자가 뭐냐 정확하게 그러면 이 익자는 이렇게 또 쓰지요. 익자는
증기, 소, 미능. 그 미능한 바를, 즉 아직 능하지 못하는 바를 증가시킨다, 증진시킨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었는데 잘할 수 있는 걸 요만큼 늘리고 또 요만큼 늘리고 요만큼 늘리고 이렇게 늘려가는 거. 그 능하지 못한 바를 증진시키는 거. 이것이 익자의 뜻이다. 이렇게 했고, 반대로 소는 뭐냐? 손. 이 소는 괴, 무너뜨릴 괴, 괴기, 소, 본유.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더 붙어지는 거고, 요건 있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고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죠. 익자하고 손자가 딱 그거거든요.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내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데에 기여하는 것들이 세 경우가 있다. 손자 사무는 지금의 내가 더 못해지는 겁니다. 더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해라는 의미로 저 익자와 손자를 보시지 말고 늘 익자와 손자가 나오면 그런 측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익의 경우고 어떤 경우가 손의 경우냐? 그러면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다문이면 이그요 그랬죠. 요것이 세 경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우직하며 고든 이를 벗하며, 고든 이와 벗을 하며. 고든 사람. 요 고든이라는 것은 제가 저 직자가 나올 적마다 솔직한이라고, 요 곧다라는 건 솔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솔직한 사람하고 벗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벗이, 내가 사귄 그 벗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벗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요, 이 벗이라고 하는 게 내가 왜 벗을 사귀느냐, 벗이라는 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관계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논어에서 말하는 벗은요, 내가 외로울 때 뭐 위로해주고, 뭐 그냥 심심할 때 놀아주고 그런 사람이 벗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친구, 외로울 때, 뭐 기쁠 때 같이 있어주고, 뭐 심심하면 같이 놀아주고,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 격려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어에서 말하는 벗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벗이라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어떤 점이 완벽하지 않은지,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은 나에게서 바깥을 향해 있지 내 안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얼굴에 뭐가 수검댕이가 묻었다. 내 눈으로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다는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거울. 거울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거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비춰보고 이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확인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울이라는 게 필요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내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벗이에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수검댕이를 보여주고 내가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울적한데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것까지 보여주면 제가 더 기분이 울적해질 것 같으니까 거울이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그 수검댕이를 지우고 예쁜 얼굴을 나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내 얼굴에 수검댕이 묻었다는 걸 못 볼 거 아닙니까? 거울이 그런 작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내가 검댕이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고춧가루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그대로 보여줘야 거울이잖아요. 친구는 나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충고를 해야 되고 책선을 해야 돼요. 충고와 책선. 요게 친구가 해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친구는. 그리고 그 솔직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꾸며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해줬는데 내가 못 받아들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형성될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얼굴에 묻은 수검댕이를 지우고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단점을 지우고 장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솔직한 사람과 벗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량하며 진실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성실한 이와 벗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해야죠. 이 성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친구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다문, 그 다음에 다문. 들은 것이 많은 사람과 벗을 해야 됩니다. 요때 들을 문자는 견문을 다 포함하는 글자라고 볼 수 있고 요 견문은 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견문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벗을 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벗을 통해서. 반대로 우편벽하며 우선유하며 우편형이면 소는이라 그랬습니다. 요 편벽할 때 요 편자는요. 요게 편리하다. 편리하다 또는 편안하다. 이럴 때 쓰는 편자입니다. 편리하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다. 익숙하다. 그러면 편벽 할 때 이 평자는 치우칠 벽이거든요. 치우칠 벽. 그럼 치우친다는 것은 뭐냐면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이런 겁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에 익숙한 사람과 벗을 하거나 우선유,
선유라는 것이 요 유자가 부들부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예? 이런 거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비위 잘 맞춰주고 내 기분 잘 맞춰주고 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나한테 부들부들하게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유예요. 그런 사람하고 벗을 한다거나 우편형, 편형의 요 편자도 저 편벽의 편자죠. 요 영자는 말 잘할 영자예요. 말 잘하다, 말 잘할 영도 되고 이것이 이 머리가 좋다, 머리 좋을 영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잔머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벗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자사무, 손자사무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한테 비율을 잘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자 하면 그러면 나한테는 오히려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손이 될 것이고 나한테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은 싫은 소리, 이런 솔직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나는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